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분석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우리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깔끔하게 풀어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 보시죠. 어제자 900선을 회복한 코스닥 지수,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을 더해갔습니다. 코스피는 쉬어가나 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어제와 다소 비슷한 시장 흐름을 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전장 대비 0.02% 소폭 올라서 2608.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뜨거운 상승을 뿜어냈습니다. 1.05% 오름세를 보여서 923.7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하며 장문을 닫았습니다. 2차 전지주가 지수를 견인해주면서 지수 대비 사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수가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은 좀 체감 온도가 높다, 불쾌지수가 높다라고 말을 하듯이 에코프로 호 2차 전지주가 내 포트 속에 없다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오늘의 멘토님 소개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번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저희 투자의 정글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정글의 왕 타잔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이 50분 알찬 투자 정보들로 채워가 볼 텐데요. 우리 대표님은 무엇보다 차트 하나를 바탕으로 돈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 그 속에서 돈의 미래까지도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주특기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차트를 베이스로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당연하고요. 또 강한 종목들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탄탄하면서도 체력이 좋은 종목들 꼼꼼하게 또 선별을 해주십니다. 긴 말하지 않고 대표님의 실력,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쾌지수가 높든 폭염이 지속되든 장마가 이어지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살펴보면요. 9종목을 추려왔는데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매우 강하고 또 수익률도 대단합니다. 이 중에서 계속 다 받아가셨다면 어떤 회사인지 무슨 종목인지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겠죠. 노란 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상한가 종목만 무려 5개 이미 챙겨가셨다는 점이 또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상한가 종목들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50%에 다다른 47.28%의 수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단의 세 종목으로 봐도 적게는 10%, 많게는 25%에 다다른 수익률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로도 큰 수익을 뿜어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상한가 킬러라는 수식어에 맞게끔 또 그 명성 그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볼까 말까 한 상한가가 우리 대표님과 함께 매매한다면 일상이 될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의 정글을 시작한 이래로 대표님이 공략해주셨던 당일 공략 상한가 종목들을 모아둔 표인데요. 이게 정말 자리가 없을 지경이죠. 7월에는 13개를 계속해서 짚어주셨고 또 특히 지난 방송 보고 입장하셨더라면 DAP, 폴라리스 오피스, 펩트론, 그리고 딥노이드, JVM까지 추가로 더해 가시면서 5개의 상한가 종목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합 상한가 종목의 수가 136종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빠르게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상한가 행진에 동참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 따라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좌측에 QR코드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우측 하단에 똑같이 생긴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예정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만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니까요. 시간 안에 입장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내 종목이 줄줄 흘러내린다, 내 포트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 1대1로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 활용해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차트를 보는 눈, 종목을 선별하는 기법까지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의 정글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는 상한가 공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주죠, 급등주. 근데 제가 상한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대표님 하루에 30% 수익을 내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을 당일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갔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건 여러분들 30%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30%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만 먹더라도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준다면은 더 하려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상한가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등락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한 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을 샀어요. 똑같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서울 지역에다 똑같이 10억을 투자해 집을 한 채 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똑같은 돈 10억을 투자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은 10억짜리가 12억, 15억, 20억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똑같이 지방에 투자한 이 집은 10억, 11억, 12억 안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투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거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한 시점부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 공략을 하는 이유 자체는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위로 30%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안에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주식 명언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달리는 말을 잘못 올라타면은 낙상할 수 있죠. 다칠 수 있죠. 충분히 준비해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우리가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탄다면 편안하게 속도감 느끼면서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중간 어딘가만 먹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공략한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김진영 대표의 당일 공략 상한가 포착 종목이라 제가 일단 좀 띄워드렸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당일 공략으로만 당일 추천한 종목들이 상한가 간 것만 딱 모아봤더니 벌써 136종목입니다. 제가 12월 5일부터 오늘이 7월 18일, 19일입니까? 네.
거의 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거래일로 따진다 그러면은 140거래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0거래일 중에 136종목이 상한가를 갑니다. 이건 당일 추천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년이고 지나서 상한가 간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종목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드린 그 아이가 상한가 간 것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136개예요.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펩트론 상한가, 딥노이드 상한가, JVM 상한가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타점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제가 들어가서 상한가 종목, 상한가 다 먹었다는 건 아닙니다. 수익률을 보면 알겠지만 뭐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20%를 넘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저렇게 강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7월 14일, 7월 19일 양일간에 제가 공략한 종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DA부터 시작해가지고 JVM까지 뭐 적게는 수프로에서 많게는 47%. 근데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7월 17일, 7월 18일입니다. 양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40%가 넘는 수익률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냐면 자 변동성이 크고 자 내가 오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이 위로 많이 열려있는 아이 그리고 내가 한 방에 돈을 딱 투자를 하는데 한 방에 수천만 원에서 억을 투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매매하셔야 돼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소액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2,000개 종목 중에 유동성 적은 아이들 뭐 변동성 생길 수 있죠. 그런 아이들 매매도 상관이 없어요. 왜? 소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돈 많이 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딩 금액 자체가 수억이 넘어갈 텐데 자, 한 번에 한호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천만 원에서 혹은 억대까지 한 방에 팍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성이 작아. 그러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투자 못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의 투자의 방법, 내 몸에 배어있는 투자의 방법이 유동성도 좋고 변동성도 좋고 이런 아이들만 투자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상한가를 강조한 이유는 상한가를 다 먹자가 아니에요. 절대 수익률을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저만큼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타서 그 안에 수익을 조금씩만 챙겨본다면 이게 복리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시드머니가 커졌었을 때 나중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도 내 매매 기준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금 소액을 투자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나는 소액이니까 뭐 호가창이 정말 비어있는 유동성이 정말 떨어져 있는 초저 유동성 종목 그냥 들어간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앞으로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 더 성공하시고 더 큰 금액을 트레이딩할 훌륭한 트레이더의 자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딥노이드, 펩트론, 폴라리스 오피스, JVM 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저도 함께 매매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선침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먼저 팔고 추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 거래 대금 자체가 여러분들 수백억에서 천억대가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제가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돈을 이끌어서 수급이 몰려있는 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더라도 제약이 없는 종목들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자, 딥노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늘 오전 9시 30분 넘어가지고 제가 진입을 합니다. 자, 오늘 이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매수한 가격은 여기네요. 대략적으로 14,000원대예요. 14,000원 초반대입니다. 자, 딥노이드.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 아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요. 바닥에 발바닥에 사가지고 이 정수리에 팔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욕심은 엄청 많습니다. 욕심은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가에 사가지고 최고가에 팔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의 명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자, 딥노이드 이 종목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람의 키가요. 몇 퍼센트요? 30%. 키가 30cm예요. 30cm. 네. 키가 30cm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식 명언에서 뭐라 했어요?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을 해요. 그죠? 그런데 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발바닥에 사가지고 정수리까지 먹으려고 한다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보장되어 있고 엄청난 유동성을 갖고 있고 변동성이 살아있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중심주를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명언대로 안전하게 어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은 제가 상한가를 가서 아직 팔진 않았었지만은 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여러분들 아침에 출발해갖고 오르고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수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가 주가는요 비행기하고 제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활주로예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좀 유치하더라도 예,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활주로예요, 여러분들. 활주로. 네. 자, 1번 활주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예, 관제탑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죠. 자, 비행기 이륙 준비돼 있으면 이제 이륙을 준비하도록 하세요라고 네, 이렇게 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세력이 준비가 끝나고 비행기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륙을 시작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이륙 시작하고 나면은 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하튼 간에 찍고 난 다음에 회항을 하더라도 네, 다시 내려오더라도 일단 올라가면은 올라가야 돼, 위로. 그래서 제가 항상 공략하는 포인트는요. 주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합니다. 왜? 나는 세력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드라이브가 걸려서 올라온 이후에 매매를 합니다. 굳이 내가 여기에서 세력처럼 아래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준비한다, 매집한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딱 보고 이륙이 됐어요.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붕 올라가요.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 날아가고 나면은 여기에 진입해도 돼요. 왜? 자, 상공에 자 1km, 2km 위로 상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매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돈이 여러분들 누구 돈이겠습니까? 내 돈도 있겠지만은 네, 내 돈 내산? 네. 나의 돈도 있겠지만 무엇이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 지금 이거 제가 수치 지금 현재 9시로 놓고 본다면은 10만 주 거의 20만 주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20만 주가 한 10,000원대 초반 넘어가면서 한 방에 터져요. 20만 주. 20만 주면은 14,000원 곱하기 20만 주 하면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maybe 28억입니까? 제가 산수가 갑자기 안 되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이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누구의 것이에요? 일반 개인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가 준비가 되고 테이크오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승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꼭 상한가를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강한 아이들은 여러분들 등락률 자체가 진입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퍼센트 자체가 보시면 제가 14,000원, 14,000, 뭐 1,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입하자마자 네, 1분 만에 5분일까요? 1분. 네, 1분이네요. 1분 만에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4,000원이 15,000원이 돼요. 1,000원이 올라가요. 그럼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죠? 네, 5% 정도 됩니까? 네, 5%. 5분 만에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5%, 5분 만에 5%가 올라가요. 진입하자마자 5%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못 팔았어요. 예, 저 좀 떨어졌네요. 근데 다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준비해서 올라온 세력들이 굳이 내가 요거 먹고서 이 종목을 매매 마무리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더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 진입하고 바로 날아가면은 상한가 매도해 주면 좋은 거고, 혹은 20% 혹은
뭐 17%, 18% 혹은 15% 팔아주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더 갖고 가고 싶어. 분할 매도하고 일부 물량은 상한가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딥로이드 이렇게 공략을 했고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오늘 공략했던 종목 펩트론이라는 아이예요. 펩트론. 요즘 당뇨 관련해가지고 진단 관련 펩트론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실적도 있고 기술도 혁신적이고 아무튼 네, 뉴스 매체에서 여러 가지로 블라블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펩트론이 저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앵커님하고 대화하면서 오늘 펩트론 얘기하다가 이거 당뇨 관련한 회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펩트론이 당뇨 진단 관련해가지고 테마 형성된 아이구나 이 정도 알 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 9시 5분에 펩트론 진입합니다. 이 B자 써자 B자 보이시죠? 이 B자가 저의 바이 포인트예요. 제 매수 포인트고. 그런데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끝나고 나서 상한가 갔는데 내가 진입했는데 상한가 갔어. 찾아봤더니 당뇨 관련 회사네. 그런갑다.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가 진입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고 백날 읊어대 보십시오. 그게 내 수익하고 연관이 되는지.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펩트론 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 분차트입니다. 자, 분차트로 놓고 봤을 때 아침에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했어요. 갭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막 터집니다.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 1분봉 기준으로 20MA 포인트 지지가 받고 턴어라운드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수가 확 들어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레이더에 들어왔어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이 펩트란 종목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건 실시간 검색기로 찾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오전 9시 여기 땅 시작하면서 장 마감 3시 30분 장 마감할 때까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지 그 종목이 실시간으로 나오게끔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그게 9시가 될 수도 있고요. 10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시장의 중심이 되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돈이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이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가 방송 화면에 그대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그대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들 다 수동으로 매뉴얼로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매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저는 저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아침에 검색돼서 올라오면서 자동으로 검색돼서 실시간으로 매수된 가격이 어디였다? 자, 21,000원대였다는 거예요. 자, 21,000원대 이 포인트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그건 메이저의 물량이 아니라 어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팔고 나온 거를 메이저가 받아준 거고 다시 드라이브 걸어서 올려주더라. 그래서 매수해서 홀딩했더니 상한가를 아주 보기 좋게 가준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 있느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이 퓨런티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퓨런티어.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시까지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장 출반에 살짝 개파락 출발했는데 메롱하고 올라온다. 그리고 박스 상단을 넘어간다.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올라가더라. 누가 사는 거야? 세력이 사주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퍼스트 클래스로 우선 딱 탑승을 하죠. 차에서 탑승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어떡합니까? 상한가 갑니다. 분할 매도. 당일 공략, 당일 추천 상한가 여러분들. 당일 공략, 당일 추천 상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화면을 보면 지금 보시면 지난 12월부터 오늘까지 총 136개 종목을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제가 진입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136개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간 종목들이에요. 저는요 급등,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변동성이 좋지 않은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피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예요? 2,000개가 넘습니다. 상승장이면 상승장대로, 하락장이면 하락장이대로, 박수권, 횡보장이면 횡보장이대로 그 순간순간에 미인주들은요, 이하이가 됐기도 하고 저하이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이 종목을 주구장창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오늘의 미인주와 함께 재밌게 수익을 내고 내일은 또 내일의 미인주와 함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만 공략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136개 종목을 매일매일 한 개씩 상한가를 잡아내는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 많은 종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은 상한가, 급등주만 하시나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재작년에 무슨 얘기했냐면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을 또 정말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포스코 시리즈,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블라블라블라, 포스코 블라블라. 이 회사들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중장기로 묻을 종목이라고. 요즘 포텐셜이 빵 터졌죠. 여러분들.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 종목들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노란톡방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AI 관련해 가지고 돈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주가가 정말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포모라고 하죠. 나를 두고 떠나버리는 두려움, 포모라고 하죠.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노란톡방에다 제가 어제 또 무슨 얘기 하냐면요. 자, 제약주 관련 중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실적을 동반한 아이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유나이트 제약이라든지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 걔가 선빵이었어요.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려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지금도 거의 정점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오늘 뭐가 있었어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도 제가 올해 초에 이야기 드립니다. 이하이요 이제 9만 원대를 넘어갈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런 것들. 또 제가 어제 3일 전이었을까요? 삼성 SDS라는 종목도 말씀드려요. 삼성 SDS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실적 상승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완전 바닥이야. 자, 중장기로 묻어 가십시오라고 딱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도 삼성 SDS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삼성 SDS가 며칠 전이었죠? 몇 %였죠? 10%가 넘게 올라갔죠. 네. 시총이 얼마짜리예요? 9,400억짜리예요. 9,400억짜리에 가까운 아이가 하루 만에 등락률 자체가 10%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타점을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근데 데일리로서도 좋은 자리였지만은 물론 어제하고 오늘은 좀 눌림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공략해도 너무나도 좋은 자리라는 거죠. 위로 30% 수익은요 거의 개런티 될 만큼 좋은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해주냐면 엠노라고 하는 종목을 또 추천드려요. 엠노 중장기로 좀 끌고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이 아이 우리나라의 ERP, SRP라고 해야 될까요? 물류 관련해 가지고 오더에서 자재 관리까지 해가지고 전산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마켓시어 1등 엠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 SDS하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어마어마한데 여튼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엠노라는 종목을 공략하십시오. 중장기로. 그 얘기도 제가 노란톡방에 드렸어요. 근데 그 말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엠노 보십시오. 여러분들 올라간 거. 어마어마하죠. 이렇듯 제가 급등주를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아이들도 노란톡방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 자, 나는 성향 자체가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먹고 싶다 하신 분들, 혹은 저는요 대표님 직장인이어서요, 주부여서요,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계속 낼 수는 없어요 하신 분들, 중장기로 가져갈 섹터 아이들도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정보를 좀 가져가셔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후 시간에는 자,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 자, 내일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좋은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날의 특징주, 미인주, 급등주, 아울러 상한가 가는 종목들까지 개장 전에 대표님은 노란톡방 안에서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대표님은 차트 하나를 통해 돈의 흐름을 예측해 주시기 때문에요.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건강한 종목들, 그야말로 제대로 돈 되는 종목들을 꾸준히 포착해 주시는데요. 지난 방송 이후 한 주 동안만 또 상한가 종목을 5개 더해 주시면서 이제 대표님의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136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대표님이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또 포스코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들고 가라, 짚어보면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까지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나만 없어라고 땅을 치며 후회할 시간에, 억울해할 시간에, 슬퍼할 시간에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에코프로와 같은 수익 여러분도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종목들로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신다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생성돼 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어떤 종목들 포트에 담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그럼 여러분의 아픈 고민 또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 베품 째경님께서 문의 주신 네온테크 3,981원에 매수하셨고 12% 들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 희망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차트 상태는 어떨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온테크 장기 투자 가능할지에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성장성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성장은 안 되더라도 밥벌이는 해야 돼요. 밥벌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나야죠. 수익이 나야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네온테크 차트 보시면은 자, 월봉을 좀 띄워놔 봤습니다. 자, 일단 2022년 5월 달에 최고가를 찍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최고가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 주가는요. 자, 상승 1파, 2파, 3파의 쌍봉까지 해서 시세가 다 마무리하고 끝나버린 종목이에요. 아쉽지만.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자, 아래에 보이는 이게 뭐냐? 네,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파란색.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파란색 많이 보이죠?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 데 있어가지고 퍼든 PBR이든 EPS든 에비타든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사는 투자를 얼마나 했고 현재 현금 흐름이 어떻고 빚은 얼마나 있고 현금 유동성 얼마나 있으며 이익률은 얼마나 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얼마나 되고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습니까? 돈 많이 벌지 못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가 맞은 투자일까? 한번 좀 고심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이 회사가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물건 팔아서 수익이 나야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죠. 당기순이익, 야 이것 떼고 저 떼고 다 떼고 순이익이 얼마나인지 봐봐야 되겠죠. 봤더니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 최근 3년 동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밥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런 회사를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떤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고 또 노란톡방에도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자, 삼성 SDS라는 종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 SDS는 밥벌이를 잘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잘 못하고 있는 회사예요? 잘 하고 있는 회사죠. 빨강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요. 가치 투자 관점 놓고 본다면 아니 이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죠? 자, 성장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주가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 같이 투자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속 터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삼성 SDS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삼성 SDS를 왜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투자를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삼성 SDS가 여러분들 지난 2022년 10월 달에 최저가 11만 3천 원, 역사적인 신저가를 만듭니다. 보이시나요? 최근 뭐 10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 좋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네온테크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는 종목을 여러분들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종목 하나를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떠한 종목이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삼성 SDS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접근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럼 우리 네온테크를 물으셨는데 자, 네온테크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에 똑같이 대입해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자, 삼성 SDS 일단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 밥벌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짱짱하죠? 빨강 좋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를 한번 차트를 쭉 한번을 봐볼게요. 자, 일봉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봉을 딱 놓고 보면요. 자, 여기 아래에 여러분들 뭐가 보일까요? 아래에 이런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아래에 보이시는 이게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로 설명드리자면 자,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개인 순매수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시면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삼성 SDS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인 뭔가 있겠죠. 언제? 작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작년 3월 달에 외국인 기관의 블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한 차례 더 블록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삼성 SDS를 자 10년 넘는 가격을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삼성 SDS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지금 외국인 비중이 10%가 넘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 비중이 작년 2022년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9천만 주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900만 주? 한 10% 넘는데. 그런데 작년 3월과 올해 이런 블록들이 발생한 물량을 봤더니 저번에는 130만 주, 이번에는 100만 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아이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16만 원이에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얼마냐?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이 삼성 SDS가 16만 원이에요.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중 자체가 여러분들 쭉 올리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저점 포인트야. 그리고 일봉 봤더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어서 올라온 자리야.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삼성 SDS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제 오늘은 눌림목이에요. 지금 뭐예요? 매수하면 좋은 가격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충분하게 수급적인 측면 놓고 보더라도 근거가 있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큰 물량이 들어온 가격대가 언제였다고요? 네, 큰 물량이 들어왔던 가격대가 3월 달에 이 라인 대인데요. 가격이 11만 원대하고 11만 원대 그다음에 12만 9천 원, 1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자체가 11만 6, 7천 원 정도 나와요. 네. 그 자리에서 230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 1년 사이에 삼성 SDS를 230만 주를 땡겨간 가격이 12만 7, 8천 원, 12만 9천 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격 올라타야지 얘네들 본전이야. 그리고 그 전에 물려있는 가격이 16만 원대야. 그래서 지금 이 12만 원대, 13만 원대에 사가지고 삼성 SDS 타겟 프라이스 어디까지? 16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 잘 모르겠고 지금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온테크는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이러한 분석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시세가 언제 나왔을까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요. 자 현재 이 순간에서 왼쪽을 딱 바라봤을 때 시세가 터졌습니다.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쌍봉 만들고 무너졌죠. 쌍봉 만들고 무너졌어요. 다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죠. 왜? 한 번 올라왔다 빠졌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시세가 나왔고 가려고 했으면 얘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나 있잖아. 다 털고 마지막 털고 나 갈래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밥벌이도 잘하고 있어. 그래, 언젠가 가겠지? 들고 가면 되겠지. 하지만 물론 이건 자의에 의한 장기 투자가 아니죠. 타의에 의한 장기 투자죠. 주가 빠지다 보니까 나는 못 팔아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간다 쳐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려면 이 회사가 밥벌이가 잘 되는지를 보자. 아니, 회사가 물건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물건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나야 될 거잖아. 근데 수익이 나는 회사에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내가 이거 장기 투자할 목적이 있냐? 그 가치가 있냐는 얘기죠.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갖고 갔었을 때, 진입했었을 때 위험도만 있지 이거에 대한 장밋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 자체가 이렇게 시세를 내고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올라가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해요. 물론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이 구간에서 자 3,000원대에서 4,000원대 사이에서 했어요. 예, 했어요. 한 8, 9개월. 예, 거의 한 8, 9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래서. 근데 결론이 무엇을 낳느냐? 야, 나 내려갈래 그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나 내려갈래.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박스 상단 위에서 놀았었어야 되죠. 근데 안 올라가고 내려왔죠. 이 말은 뭐예요? 나 땅굴 한번 더 파워할래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회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가 자체가 보세요. 자, 상승 추세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언제? 이번 달 7월 달이에요. 이 아이가 만약에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네온테크가 자, 근데 네온테크가 무슨 회사인지 저 관심 없습니다. 대표님, 왜 네온테크 이 회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마켓시어가 어떠하니 이런 얘기 왜 안 해주세요? 몰라요. 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회사에서 그 빠삭하게 한다 해서 돈 버느냐? 그러려면 네온테크 회사 임직원 관계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팔고 있을걸요? 왜냐고요? 주가가 아니 이 회사 갑자기 1,300원짜리가 6,500원까지 그죠? 한 4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유 잔치 벌렸죠? 그러나 주가 빠졌어요. 이거 다시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여기에서 돈 벌었는데 굳이 내가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개미 무덤이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개미의 시체의 무덤을 그냥 시체를 딛고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버겁습니까? 저 정도를 왜 건드려요? 주가가 왜 드라이브를 왜 걸어요? 안 걸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본질만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어렵게 접근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어렵게 접근하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현재 주가의 가격과 흐름과 시간에 대해 가지고 이 세 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 포뮬러 갖고 와가지고 미적분 찾고 이러면서 분석해가지고 해봅시다. 아, 저 그럴싸하죠, 멋있죠. 와, 우리 김지훈 대표님 아는 것도 많아요. 와, 어쩜 저렇게 어렵게 어려운 것도 다 알까? 그럼 제 잘난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하지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스꽝스러운 비행기 그리나 그리고 있고 졸라맨이나 그리고 있으니까 에이. 여러분들 저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에서부터 바닥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솔직 담백하게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 경지에 넘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설명한다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아, 회사 밥벌이도 안 돼. 시세는 이미 터졌어. 주가는 떨어졌어. 최근 7, 8개월 동안 가볼까 갈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올해 7월 달에 뭐 했어요? 추세 상승선에 대해 가지고 깨버렸어요. 이 추세가 깨지면 그럼 뭐예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어디까지? 전전저까지. 1,300까지 빠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물론 이게 5년, 10년 뒤에 다시 주가 올라옵니다. 그럼 4,000, 5,000원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자리에서 3,000원짜리가 2,000원 가고 1,300원,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밥벌이도 못하는 이런 종목을 굳이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님 네온테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지라인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달, 지난 12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
지지라인 어디예요? 3,000원 라인이에요. 3,000원 라인. 오늘 3,120원입니다. 연속해서 음목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없는 것 같지만 105%예요. 전일 거래량 대비 105%꽉 채워버렸어요. 시장에 소요되어 있고 개인들이 팔고 올리려다 팔고 거래량은 다 채워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래에는 남는다면 3,000원은 반드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라.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무튼 장기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밥벌이가 잘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거는 확인하시고 자이든 타이든 장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진단과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종목의 성장성, 아울러서 이 회사가 밥벌이를 잘 할 수 있는지 최소한 잘 눈여겨보면서 투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강한 종목들 또 새로 나오기 마련이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한 달 전 공략 종목 상한가 이게 아니고요. 당일 공략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한가 랠리에 함께 동참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비추셔서 뜨는 링크 누르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바로 만나보시죠. 김미애님께서 문의 주신 캐리소프트 12,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들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종목을 캐리해 갈 수 있을지 대표님의 도움 말씀 바로 들어보시죠. 자, 캐리소프트. 또 첩첩상중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네온테크하고 비슷한 건데요. 제가 네온테크의 미래를 캐리소프트를 가지고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캐리소프트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00원이래요. 12,000원 가격이면 어딜까요? 자, 12,000원, 뭐 대략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뒤로 가볼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 올해 2022년 1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2,000이 가격이죠. 자, 때는 2022년 1월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시점에 조금 전에 우리 문의하셨던 네온테크 가격하고 똑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가 언제다? 2022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온테크를 2023년 7월 달에 문의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 갖고 설명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수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종목을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했었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저기다 플러스 알파 해서 세력의 움직임까지 패턴까지 이해를 한다면 저처럼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원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지까지 안 가도 돼요. 최소한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웃을 수 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1월달, 2023년 7월달이에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6,000원대 찍고 난 다음에 이거 네온테크 6,000원대 가격이었습니다. 6,000원대 가격.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했어요. 그리고 하락합니다. 박스권 만듭니다. 박스 하단을 깨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네온테크를 문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3,000원에 대한 가격 라인 지지가 이거는 11,000원대야.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이 흘러왔어요. 11,000원짜리가 얼마가 갔습니까? 자, 어떤 상황이죠? 지금 5,900원 반토막 났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캐리소프트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캐리소프트, 자, 이 회사 밥벌이 하는 회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회사를 1년이라고 하는 만큼 이 시간 동안 중장기 투자로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네온테크가 됐든 캐리소프트 됐든 간에 자, 설명이 그냥 딱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 지금 똑같은 관점이에요. 캐리소프트,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실은 2월 달에 10,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못 파셨죠. 왜? 내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근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자, 아래 4,400원대가 있고요. 5,900원대 가격이 있어요. 5,9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고 4,400원대를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내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